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일, 6월의 첫 거래일에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6월달 시장 5월달과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가는 놈만 더 가죠. 예. 삼성전자만 더 가고 하이닉스만 더 가고 현대차그룹만 더 가고 거기에 이제는 LG그룹만 더 가는 그런 참 쏠림의 장세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은 쏠림이 계속해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이 쏠림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쏠림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뭐 반도체 중심으로 가긴 가겠지만, 이렇게 기형학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려서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은 얼마 남진 않았어요. 어떤 타이밍이 되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8,800에서 9,000 넘어서 10,000포인트를 찍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을 찍게 되면 만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밑으로 한 8,500? 예. 아니면 9,000?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박스권 형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코스피가. 그 박스권일 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웬만큼 주도주 색깔이 묻어져 있는 친구들을 갖고 계셔야 탈출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형주를 갖고 있고 박스권일 때 만약에 내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을 안 갖고 계시면 박스권일 때 중소형주가 올라오면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예, 주도주는 또 이 친구들이 될 겁니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올라온다고 해도 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냉철하게 보여드리면 그거니까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 중소형주를 좀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7월달부터 24시간 원달러 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뉴스가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환율 거래, 그러니까 달러 거래가 24시간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외화 트레이더들이 편안하게 매수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는 시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시장이 닫힐 때 미국 시장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우리나라의 원화를 거래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결국엔 정부 정책으로 이런 걸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원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 있는 거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 무조건 외환 거래가 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부담이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엔 우리나라가 MSCI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또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일요일 빼고, 그리고 1월 1일 빼고는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비트코인보다 조금 덜 돌아가는 거죠. 일요일 빼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의 정책은, 이제는 우리가 세계 시가총액 5위이기 때문에 MSCI 지수로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가 위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때 왜 코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지방선거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코스피만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을 올려줄 만한 정책이 나오면 박스권에서 분명히 효과가 올 거다. 그때를 기다리셔라. 아시겠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도주 지금 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주식 친화적, 그러니까 주식 거래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저는 이거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넘어온 MOU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일요일날 한 2-3시 정도에 나왔는데,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이거를 조사하고 약간 기사화된 거를 많이 뜯어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란에서 넘어온 MOU를 서명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도널드의 D자까지 썼답니다. 진짜로. 썼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보유한 게 아니고요, 비서진들,
그리고 공화당, 강성 공화당 출신의 밑에 이 책사들이 말렸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란한테 넘어온 MOU를 그대로 서명을 하면 이란한테 남는 건 있는데 미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이란의 뭐 핵 농축을 어떻게 한다느니, 이란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한다더니, 뭐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어지고, 그냥 이란의 동결 자산은 풀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란은 결국엔 지금 뭘 얻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얻었습니다. 예,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알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아니,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고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선 지금 전쟁을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전쟁을 왜 했냐라고 얘기가 나올 거다 해서 서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참 고착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벌집을 건드려 놓고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이란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돼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공격했냐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데려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란의 하메네이만 처리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꼬셨고, 예,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커지고 이란도 계속해서 강경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가 진영에서 그럴 거면은 전쟁 왜 했냐, 예, 트럼프 대통령만 강력하게 밀어주는 마가 진영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서명을 못한 겁니다. 예, 그것만 해결되면 전쟁은 당장 이번 주에도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란도 어느 정도 미국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은 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지금 내부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속속들이 얘기까지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재건주는 꼭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5월 수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 녹화를 한 3시 정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금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5월달. 결국엔 뭐 중심은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그게 뭐냐면 뭐 기판이라든지 MLCC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요거를 이제 5월달 수출 기록지를 딱 보고 나서 내일 뭐 팍스경제라든지 아니면 레벨업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건데,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갔지만 저는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쪽, 예, 공급이 워낙에 부족했으니까 석유 쪽,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 이쪽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수출액이 얼마나 저번 달에도 줄었는데 또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간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의미 없고, 주변에 얼마나 조선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올라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내일 팍스경제 TV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제가 이제 레벨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포모가 오겠지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 종목들 중에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아니에요. 코스닥은 다 떨어졌으니까. 코스피보다 5월달에 코스피보다 상승률을 상회한 종목이 3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코스피 전체 종목이 948개인데 그 중에 지금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 2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개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종목만 똘똘했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은 코스피보다도 상승률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포모가 오는 거고요. 그나마 괜찮은 회사, 뭐 동전주라든지 잡주라든지 적자가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런 종목 아니면 순서는 온다라는 겁니다. 왜? 굉장히 비정상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시장이라는 건 늘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으로 되고 또 정상이었다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쏠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빼고 한 5월 셋째 주까지, 5월 둘째, 셋째, 넷째 주까지 계속해서 비이상적인 현상이 오니까 아마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근데 메인 종목만 갖고 있으면 좀 버텨보세요. 근데 아닌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올 때 무조건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948개 중 39개밖에 안 올라갔다는 건 2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주도주가 없는 거에 대한 포모만 느낄 뿐이다. 근데 그러실 필요도 없다. 곧 시간은 다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강세업종은 인터넷, 저는 이거 박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이버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수도 없이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네이버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꼭 네이버가 좋다라고 방송을 끝나면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예. 너가 좋다고 해서 더 떨어진다라든지, 맨날 좋다고 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 그걸 왜 저한테 따져. 전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오늘 정고점까지 다 넘어버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모멘텀이다? 뭐 젠슨학 모멘텀이 됐던, 뭐가 됐던, AI가 붙으면 AI의 소프트웨어에는 무조건 네이버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그것만 잘하냐? 아니요. 쇼핑, 뭐 웹툰은 조금 무너지지만 쇼핑,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검색, AI만 조금 떨어질 뿐, 뭐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거, 두나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컬리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뭐 충분히 모멘텀이 많은데 왜 안 사실까?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또 사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있는 분들은 야, 이게 제2의 삼성전기 되는 거 아니야? 제2의 SK하이닉스? 제2의 삼성전자? 이러면서 종목들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처럼 되게 보수적이고 뭐 따지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초보 개인 투자자보다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겁이 많으니까,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네이버의 이틀 연속 상승, 금요일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이게 금요일날 올라가고 오늘 만약에 하락했으면 제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오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네이버가. 네,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고, 통신은 이제 SK텔레콤이 좀 올라간 건데, 일단 또 엔비디아 젠슨항이 또 SK텔레콤 얘기를 하자마자 SK텔레콤이 8% 넘게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오늘 현대차 그룹주보다 오늘은 부품주, 그리고 LG전자가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봇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세업종에서 좀 찾아보세요. 계속 콘덴서 조정 나올 때 됐죠. 근데 저는 이 콘덴서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오면은 좀 기회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조정이 좀 더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은 이제 블루오리진이 이제 발사대까지 폭파가 되면서 미국 시장의 로켓랩이라든지 뭐 이런 A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서 우주항공이 다 무너졌는데, 또다시 저는 그런 매수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고, 2차전지는 저번주에 이제 LG엔솔이 이제 2.4조 원의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 오늘은 조금 인터넷 쪽하고 로봇 쪽에 좀 수급을 뺏기면서 떨어지는 느낌.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이란 간의 MOU 체결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루다 보니까 재건에 묻어있던 건설주들이 좀 떨어지지만, 저는 원전이 살아있다면 건설주들은 여전히 홀딩하셔라, 그리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쏠릴 때의 대처법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례,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차례는 분명히 돌아오니까 너무 이렇게 설왕설래하거나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금은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천천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